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9일 새벽 3시입니다. 주말에 공부방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많아서 업로드를 하지 못했어요. 네, 그런 부분 주말은 저희도 좀 쉽시다. 네, 뭐 아직까지 비트가 완전히 꼬꾸라지지는 않았어요. 그죠? 단톡방에서 계속 이제 중간중간에 대한 시황이나 이런 교육 그런 것들이나 이제 참고하실 만한 이야기들 계속 지속적으로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또 성에 차지 않으시더라도 그런 부분 600분이 넘으시는 분이 계시는 방이다 보니 하여튼 대화를 하면서 좀 답답함도 많이 느끼고 좀 갑갑함도 많이 느껴요. 뭐 마음이야 이해를 하고 하지만 어쩜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그럴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면서 어떤 분은 또 본전을 찾아갔다 막상 또 본전이 오니까 또 팔기가 또 욕심이 나시나 봐요. 그죠? 그런 분들도 지금 상담을 많이 받았고 또 다 팔았는데 또 많이 올라가니까 또 억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아깝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고 참 이래도 아깝고 저래도 아깝고 그죠? 사실 본전이 오셨던 분들은 그 뭐라고 할까요? 그만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장을 하시다 보면 느꼈겠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너무너무 크거든요.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크고 그 심리를 이겨낼 수 있어야 대화가 돼요. 이번에 뭐 불장 마켓 불장도 막 고점에서 사서 또 물리 그만큼 말을 해도 고점에서 사서 물리신 분도 계시고 다음 차원 반등에서도 탈출하시고 뭐 우여곡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반대로 또 팔고 사고 잘해서 또 수익을 또 극대화시킨 분들도 계시고요. 붕어빵에 계시는 분도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뭐 날라간 거 보고 아깝다고 손 빨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별 분들이 다 계십니다. 참 그쵸?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고 가끔은 짜증과 스트레스에 동반된 그런 말 그렇게 해서 좀 기분 나쁘실지도 모르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사람이다 보니 피곤해요. 이 차트를 보는데 분석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한 시간이 뭐 불과 제가 만 이제 딱 1년 되어 가네요. 딱 1년. 방송을 좀 공개적으로 하고 리플 4월 10일 날 반등을 제가 잡아드렸던 그런 날짜였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은 시간이죠. 이렇게 1년 가지고 뭘 할 거냐, 얼마나 했다고 지금 나대느냐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동 평균선에 대한 것들, 스토캐스틱에 대한 그런 고찰부터 시작을 해서 거래량, 캔들, 패턴, 엘리어트 파동, 그리고 볼린저 밴드까지 쉽고 단순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근데 그 전제가 심리 극복이라는 거지. 무턱대고 올라가고 무턱대고 돈 벌어주는 친구들은 없어요. 여기 이제 숫자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구두로 약속된 금액일 뿐 가상의 숫자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아무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오스 같은 경우 보이시죠? 6200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6200 약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물량이 언제 소진되고 언제 가치가 없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나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겠죠. 그죠? 아무튼 네,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이제 주말이었던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자,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국 코인들 OTC에서 프리미엄 물고서라도 비트코인 산다. 자, 프리미엄을 물고서라도 썩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접근법은 틀렸지만 아웃펜은 계속 쓸 건데 저도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좋게 쓸 수 있는 나라가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딱히 이 암호화폐가 없어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불편함이 크게 없죠. 그죠? 암호화폐가 탈중앙화를 논하면서 뭔가 하는 그런 거는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자, 5개월 만에 반전 코인 시총 1,800달러 왜?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뉴스 최악입니다. 이거 다 지나고 나서 왜 그랬냐라는 말을 하는 건 엉망이죠. 그죠? 블룸버그 과매수 상태 불안정. 자, 지금 일단 오묘한 상태 왔다 정도 되어 있고요.
거래량 95% 가짜보다 5% 신뢰가 중요하다. 네, 이런 얘기 있는데 지금 여포가 사라졌다. 상승장 김치프레임 재등장돼. 한국 사람들의 심리가 여기서 묻어나는 겁니다. 좀 이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더리움 트론과 손잡는다. 부테린 더 나은 내일 향해. 자, 비트론이랑 이더리움, 네, 좋죠, 그죠? 네, 일단은 좀 눈여겨볼 뉴스가 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론 홍금하다 전액 증발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선 책임이 없다. 암호화폐를 송금하다 전송 오류가 발생해 코인을 모두 잃어버린 경우 암호화폐 거래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요. 굉장히 안 좋은 판례요. 지금 현재 180만 개를 A 거래소에서 전자지갑 B 거래소의 전자지갑을 송금을 했는데 B 거래소의 전자지갑 주소를 컴퓨터 보드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A 거래소의 사이트 출금 주소라는栏에 붙여넣고 출금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송금은 이 C의 계좌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암호화폐의 특성상 정성 오류가 발생하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가장 문제시 여기는 게 이거예요. 전송 오류가 발생하면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암호화폐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탈중앙화라 그래서 이게 뭐 영상 장부, 블록체인 장부의 기록이 남게 되면서 이걸 다시 되돌리는 게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그러니까 그쪽 주소를 누군지 찾아서 강제로 다시 재전송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 왜? 블록체인 탈중앙화기 때문이죠. 근데 전송 오류는 A 거래소의 오류로 인한 것이며 설령 트론인 내재적 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거래소 측은 이러한 오류가 발생해서 할 위험성을 미리 고지했어야 했다라며 80만 개의 시가에 해당하는 9,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자지갑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했는데도 거래소의 오류 또는 트론의 내재적 불안정성에 기인해 다른 전자지갑 주소 트론을 정상적으로 한정이 부족하다. 증거 불충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에 2018년 5월 13일부터 같은 해 6월 14일까지 A 거래소 B 거래소 동일한 전자지갑으로 총 44회 트론을 전송했다고 하며 사고 당일 전송 횟수도 6번이고 전송 후 불과 1시간 만에 전송하기도 했는데 나머지 전송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다. 그래도 결국은 증거 불충분이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전송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속도가 빨라야 한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사실상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쌍방의 약속이 뭐 이런 게 있었을 때 3자 거래, 그러니까 뭐 거래소의 보증을 쓰고 두 개가 이제 뭐 하는 그런 3자 거래, 그러니까 어쩌면 중앙화지 그게, 그지?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는. 그래서 실시간 말 그대로 암호화폐니까 우리가 실시간으로 거기 가서 이렇게 삑삑 찍어서 전송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너무 그런 막 블록체인 이상론에 빠질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더리움과 트론과 손잡는다. 네. 자, 시가총액 2위와 트론. 자, 믿음직한 두 기업입니다. 그죠? 이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시총 2위 ICO의 뭐 메이저 메인 코인이죠, 그죠? 트론과 손잡게 될 것이다. 자, 좀 소름을 돋는데요. 이더리움과 트론은 역시나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네, 트론의 블록체인과 뭐 이런 이더리움이 같이 합작을 해서 성능을 끌어올리고 이 두 부분이 이제 서로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어쩌면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네요. 네, 이거 이런 뉴스는 정말 좋은 뉴스죠, 그죠? 네. 공식적으로 협업을 한다. 아주 좋아요. 믿음직한 두 암호화폐입니다, 그죠? 검찰 암호화폐 주소 조회 거래소에는 폭탄일 수도 있습니다. 주소 조회는 암호화폐 계좌 추적을 위한 수단.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사가 아니다. 영장 없이 거래 내용 요구 가능하다. 거래소가 검찰 요구 거절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계좌 추적 이제 그 돈 세탁하는 거 이런 거 잡아내는가 봐요. 우리가 날려먹었던 돈들은 생각 안 하고 이제부터 벌었던 돈들을 찾아가지고 너희들
세금 내라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나라에 세금이 너무나 부족하니까요. 저는 이 정부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정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 힘들겠지만 공무원 너무 많이 뽑았고요. 국가 부채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한전 같은 경우도 수십조 흑자가 나던 기업이 지금 수조 원 적자 기업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대책이 좀 경제 정책에 대한 대책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란데, 그래서 아마 세금을 걷기 위한 뭔가를 수단을 왜냐면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꽤나 먹을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세금을 걷기 위한 뭔가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삼성 갤럭시 S10 해킹 위험에 노출되었다. 사용자들 주의가 필요하다. 갤럭시 S10이 해킹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원래 의도한 것보다 보안성이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이고 이마저 이 뭐죠 어쩌고저쩌고 했던 이름으로 그 활동하는 보안 연구원이자 해커가 기기의 생체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여 폰을 언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문 센서가 속으로 그럴 수는 있죠. 그거는 이해를 하지. 근데 블록체인 지갑이 해킹을 당한다. 자, 블록체인은 해킹이 안 당하지 블록체인 지갑은 해킹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매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뭐 이건 뭐 저쪽 이거 개소리고요. 그죠? 비트랑 분석가 비트랑 10만 달러까지 뭐 1억 원 정도인가요? 네. 상승할 수 있다. 뭐 저도 가면 좋겠어요. 네. 좋겠어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데요. 이것이 미래 어떤 가치를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참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함에 있어서. 그죠? 비트코인을 이제 금융 상품으로 인정을 하고 이것으로 이제 그 자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이더리움, 비트, 뭐 리플, 뭐 이런 친구들은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정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뉴스를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이렇게 이런 뉴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뉴스라서 좀 읽어봤습니다. 네. 차트로 넘어가서 트레이딩 뷰 차트로 넘어가서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 이 상봉 이후에 제가 물량을 좀 줄이셔도 됩니다라는 말씀. 단타로는 청산을 하시고요. 단타는 무조건 청산을 하시고 그러란 말을 여기서 드렸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드렸어요. 여기서. 근데 이 가능성을 이게 내일 당장 이렇게 터질 거라는 상상은 못했죠. 그냥 좀 올라가겠구나, 좀 더 피날레가 나올 수 있겠구나 정도. 그래서 뭐 한 4월 중순 초중순 지금이죠. 그죠?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그날 당장 와버려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 실제 당황을 하고 걱정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그날 방송을 키면서 이게 더 올라가면 어떡할 거냐, 뭐 신인이 많이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선동 같은 거지. 이런 양봉 파동이 나오면 이쪽에 충격파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올라가면 어떡할 거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뒤에 조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550에서 파신 분이 계셨다면 이 자리는 다시 사야죠. 그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사세요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물량을 맞추시고 추가적인 상승의 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물량이 이제 그다음 생방송이었죠. 이제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단타 장세가 다음 주에는 이루어질 거고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보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사실 일부 청산하라는 말에 지금도 그 변화는 없습니다. 뭐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도 이 부분은 내가 먹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 이제 카톡방 이제 방송이 제가 이제 멘탈이 요때 멘탈이 나갔거든요. 요때 멘탈이 나가고 얘를 확인하면서 이제 다시 완벽하게 깨끗해졌어요. 이게 조정이다라고 제가 놀려쳤잖아요. 그죠? 이걸 확인하면서 깨끗해졌다는 거죠.
이 조정이 단기 조정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첫 A파가 시작되고 이게 이제 B파라고 하자면 이제 B파가 반등 B파가 진행 중인 거고 C파가 나올 것이냐, 그죠? C파가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E파, C파를 겁내야 할 것이냐, 그건 또 몰라요. 저는 여기 오면 매수를 들어갈 거고요. 어쩌면 추격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포지션을 바꿔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과거에 말씀드렸던 말씀들을 쭉쭉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이 자리에 매수를 얘기하면서 4시간상의 22평을 눈여겨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빠질 겁니다.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신뢰성 있는 반등 자리가 되겠네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방송에서 직접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카톡방에서 1시간에 있는 122평이 아주 신뢰성 있는 반등 자리가 되겠네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걸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 단톡방에 올리면서 스크린샷을 이렇게 찍고, 여기 떨어지기 전에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하고 여기서 정산했습니다. 매도 포지션을 여기서 잡고 반등하는 거 보고 여기서 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다시 들어갔다가 이제 초익 들어간 게 여기서 손절이 나갔더라고요. 손절이 나고 다시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들어가고 여기서 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독방의 대화 내용이 여기서 이제 매도 포지션 들어간 걸 보여드렸고요. 그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요 양봉이 요만큼 올라올 때 단기 반등 영역에 돌입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이게 팩트죠. 그죠?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팩트죠.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다 드시고 싶어. 요런 흐름에 따라 요 반등이 누가 어떤 알트가 올라가는지, 이 반등이 어떤 알트가 올라가는지 이걸 다 드시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되고 배팅도 하셔야 되고 뭐 손절을 겁내하면 안 돼요. 손절을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손절 뭐 몇 프로, 20%, 10% 겁나가지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다닌단 말입니다. 여기 얼마까지 빠질 거냐, 얼마 가면 할 거냐, 지금 팔까요 이런 거나 물어보고 다니고 속천불이 나요. 자, 만약에 이번에 얘기를 좀 합시다. 그죠? 만약에 올라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올라간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ABC의 관점이 이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요즘 자리가 좀 마땅치 않은데 뚫고 올라간다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만큼. 그죠? 그리고 5600. 그러면은 5600이 이번 충격파의 최대 상승 목적지야. 5550, 5600 정도 달러로 쳤을 때. 그럼 거기를 갈 거냐 말 거냐? 그건 몰라. 알 수가 없어. 언제 알 수 있냐고. 이걸 돌파하는 흐름에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올까 안 나올까? 저는 나오기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자, 그리고 만약에 빠진다면 뭐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5,100달러, 5,000 뭐 한 70, 80달러, 그죠? 그럼 여긴 또 한 방에 무너뜨릴까? 글쎄, 120이 지키고 있는데, 그죠? 이런 데이 트레이딩 장세가 계속 연출이 될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4시간 22평이 다음에 이제 침범을 당하네. 그럼 다음에 올라갔다가 만약에 때려 부시는 거는 이 자리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모습에서 4시간 프레임이 지금 이제 20, 12, 11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이제 533도 쌍봉이 보이고 있고요. 16유도 쌍봉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40, 24, 24가 살아있는 상태는 얘는 그죠? 40, 24, 24는 이쪽에 있기 때문에 논하지 말고요. 네. 그럼 지저분한 쌍봉 형태로 이제 빠지게 되면, 스트림 형태로 빠지게 되면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당장 빠질 거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여기서 좀 돌려대기 빠지 이렇게 하겠지, 그지? 만약 이렇게 빠지게 되면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다고.
그럼 여기 빠지면 되면 이건 뭘 해야 돼요? 여기는 사야죠. 그럼 여기 빠진다. 그럼 여기서 빠진다고 여기 이만큼 다 매수를 쭉 걸어놔요. 나는 이렇게 거는데 여러분들은 원 포인트에서 몰빵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거는데. 그럼 체결되고 여기까지 있다가 손절 깨면 손절 치고 올라가면 여기 체결 안 된 부분을 여기서 맞아 산다고. 그 평당이 여기 맞춰지잖아.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는 비트맥스의 그 아주 작은 단타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연관이 통뼈라고, 그죠? 저 얀정한 전문가님이 쓰시는 하라고. 그 자리 이 사람이 한쌤이라는 작자가 시장 적중률이 얼마나 좋길래 그 말한 자체에서 몰빵하고 말한 자체에서 몰빵 매도하고 이러고 있습니까? 안 그런가요? 제가 멘탈이 많이 나왔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 자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청산해도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못 샀을까봐 못 샀겠지. 대부분 저를 믿었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하고 이 자리는 이 자리는 매수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상적으로 위에 외환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 이 반등장에서는 알트코인 순환매가 계속 연출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걸 추세로 가져가지 말고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연구를 해보더라고. 그러면은 비트캐시가 오르고 이더리움이 오르고, 봐봐요. 오늘 말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여러분들의 심리야 그게. 비트캐시가 쭉쭉 올라갈 때 이더리움 들고 계신 분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비트캐시 이렇게 막 올라갔어. 이더리움은 가만히 있네요. 이더는 안 움직이네요. 아, 이거 어떡할까? 지금이라도 팔까요? 이도 갔잖아. 그리고 더 갔네요. 더 갔어. 그죠? 더 가버렸죠. 아예. 제가 1분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더리움 여기서 끝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건 1분봉 사이클이에요. 1분봉 사이클. 4시간짜리는 중심선 추세도 깨지지 않았어요. 맨날 말을 하죠. 말을 하면 뭐하노. 말하고 딸돌아가. 볼린저 밴드에서 돌파 이거 아니고요. 재돌파 시도시 물량을 줄이고 중심선 인근에서 판거 맞고 다시 사라고. 올라가는 중심선이잖아요. 그리고 깨지면 남을 청산하라고. 그리고 이건 또 뭐 재돌파잖아요. 그죠? 또 이거 말고 이거 첫 돌파 말고 두 번째 돌파 이거 여기서 물량 줄이라고. 물량 줄이고 여기 내려오면 또 사라고.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합니다. 마르고 닳도록. 공식 이건 여러분들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이 중간 이건 다 무대응 구간 안 해. 제가 30볼벤을 쓰고 있어요. 그죠? 30볼벤을 맞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 29천 근처에서 맞아도 상관이 없어. 이 근처에서 나오는 양봉 하나 보고 사시면 된다고. 양봉 하나 보고 이거 하나 보고 사면 된다고요. 이거 하나 보고 사면 되고요. 여기 양봉 이거. 자, 스토캐스틱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 그죠? 반등 나왔잖아. 근데 이게 내려가고 있죠, 완전히. 그럼 그 다음 거. 왜 파동을 주로 3%, 빠지니까. 그 다음 거 보고 사시면 된다고. 보고 사시면. 그럼 매수 타점이 여기잖아요. 오늘 제가 실시간으로 단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매수 포인트예요. 여기가 4시간짜리. 물량 줄이고요. 절대 다 팔면 돼. 안 된다고. 추세 상승이니까. 언제 파냐고. 이걸 깨 부시면 여기서 팔아. 그러면은 이게 빼 구실까 봐 여기서 팔까요? 여기서 줄일까 팔까?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고 앉아 있으면서 뭘 하자는 거예요. 그만두고 나가야지. 깨 부시게 한 방에 깨지지도 잘 깨지지도 않을 뿐더러 반등을 하면 여기서 저 물량을 줄이고 있다가 아니면 여기 돌파하면 다시 사든가. 수렴 돌파는 매수다 그랬습니다. 그죠? 수렴 돌파는 매수고요. 돌파 후 재매수는 재돌파는 비중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르고 닳도록 하는 말이죠. 이게 볼린저 밴드라는 게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가장 편하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각종 제가 가지고 있는 기법이나 기준들, 거래량 터진 그 다음 양봉 물량을 줄인다,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을 또 어떻게 대입해보고 이런 것들은 차후의 문제라는 거지.
얼마까지 간다. 저는 이더리움 25만원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 그리고 최대 40만원까지 보고 있다라고 오래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이더리움 최대 40만원 정도까지 갈 거라고 말씀을, 여기가 맥자리가 된다라고, 그죠? 올해 최고의 최대 목표치가 여기라고 오래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트코인 1000만원이랑요. 그럼 그때까지 가만히 들고 있든가. 빠지든 말든. 9만원 내려오면 난 풀베팅 하겠다고. 9만원 내려오면 8만 5천원 이짜리가 내려오면 풀베팅 하겠다고. 근데 안 왔잖아. 여기서 안 하는 거라.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사는 거야. 다시 여기서 사는 거야. 왜 이게 언제 올 줄 알고 기다려요? 아직도 완전히 오지 않을 거라고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긴 했어요.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또 추세 꺾이면 팔면 되니까요. 그죠? 아무튼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비트캐시가 가면 이러고 있고, 이더리움 가면 이러고 있고, 캐시 간다고 캐시 둘러붙고, 이더 간다고 이더 둘러붙고, 그러면요 이 상승장 속에서 돈 다 녹아 나갑니다. 진짜로. 실제로 녹은 사람이 주변에 많아요. 상승장 하면 다 돈 벌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대부분 사람 돈 못 법니다. 그 놈의 욕심 좀 어떻게 안 되겠니? 리플도요. 리플도 말씀을 드렸죠. 언제죠? 이때는 제가 사지 마라 그랬습니다. 지금 설레발 치지 말으라고. 그러면 여기가 매수 포인트잖아요. 볼린저 밴드 중심선 아닙니까? 돌파 후 재돌파는 위중을 줄이고 여기서 산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만 단타쳐 돈이 얼마나 버는 겁니까 도대체? 그죠? 이거 구경하고 여기서 물량 줄인다고요. 여기서 또 사잖아요. 판 사람 여기서 또 사도 된다고요. 그리고 이거 깨지면 저 이제 안 할란다 그만할란다라고 그만하면 되잖아. 그럼 추세가 4시간 30분 상승 추세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4시간 상승 추세 여기서 만약에 뭐 상방 돌파 시도하다가 깨지면 이제는 깨질 수도 있겠구나. 이거 이만큼 누웠네. 그럼 깨지면 어디까지 가겠노? 여기 쪽 지지선 요또 있고 요또 있고 막 있네. 그러면 요 내려오면 또 사볼까? 만약에 돌파하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돌파하는 거는 안 건드려요. 돌파는요 수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돌파에 건드려요. 아시겠죠? 이렇게 벌어져서 발산하고 있는 상태는 돌파하면 웬만하면 안 건드리고 그냥 다른 거 찾아보시는 게 원칙입니다. 리플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은 돌파하면 사세요. 그건 개인 차이잖아. 그죠? 왜? 주봉이 괜찮으니까. 주봉이 이제 상승 흐름 돌리고 있으니까. 뭐 꺾여봤자 뭐 빠졌다 이렇게 가겠지 뭐. 그 다음에 목표가 500원, 520원 정도 되겠네. 이래 가면. 그죠? 그 다음은 이마에 가겠네. 그럼 여기서 또 출렁출렁 하다가 도롱출렁하면 1000원까지. 제가 리플을 1000원까지 보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죠? 비트코인 1000만원, 리플 1000원, 이더리움 40만원. 옛날에부터 그런 말 해. 여기도 그런 말 했다. 여기서부터. 이거 올라갈 때도 여기서 사면 병신 바보 이러면서 놀리고. 언제 정신 차릴래요? 여러분들. 에이다도 100원 위에서는 큰 미량 가지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에이다 또 가네요 이러고 있어요. 환장합니다. 네 진짜로. 에이다는 4시간 추세가 꺾였습니다. 이게 추세 꺾인 거예요. 4시간 30 졸밀리언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꺾였습니다. 에이다는 이제 반등의 물량을 확 줄이시는 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당분간 쳐다보지 마세요. 일봉은 아직 남았습니다. 일봉 매매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시고요.
내가 근데 일봉을 매매하는데 4시간 꺾겠다 하니까 걸레벌떡 해가지고 팔까? 자, 지금 당장 팔까? 어떡하지? 아씨, 어떡하지? 뭐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하지? 알아서 하시고요. 네. 그럼 세상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시간 프레임에 대한 제가 시황을 다 찍어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1분급 이상에서 4시간급 이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보통 분들이 내일 보니까 최소 5시간, 6시간, 심하게 24시간 지나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분봉을 보고 말을 할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분봉을 보고 이걸로 하겠지. 제가 이걸 할 때 분봉을 하잖아. 매수로 포지션을 잡았으면 많이 벌었을 텐데 제가 일단 매도를 포지션을 벌다 보니 벌지는 못했습니다. 보여드리자면 좀 작은 거가 너무 작게 배율이 작게 잡고 소심하게 해서 쪽 팔리는데요. 손절 그때 나간 게 있고 여기 지금 이 정도 벌고 있어요. 0.4비트 정도, 0.04비트 정도, 46에 24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이거를 560만원에 산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40만원 증가를 했고, 여기 24, 여기 24, 24만원 그러면 실제 제가 60만원 정도의 수익을 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여기서 시작을 해서 4월 4일 정도에서 5일 정도 만에. 그럼 일당 10만원 정도 안 됩니까? 매도로, 이 상승 장속에서 매도로만 접근했습니다. 매도 청산, 매도 청산. 여기서 손절 나왔거든요. 요거 제가 걸어놓고 잤는데 요거 좀 너무 소심하게 봐서 손절 나고, 또 매도 청산. 밝으면 또 아주 짧은 매도 요만큼 먹었고, 매도로만 접근을 한 거예요. 매도도 이제 적당한 배율을 잡아서 제가 올라가게 되면 적당히 털고 나와버리면 어차피 비트코인 상승 지분만큼 들고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쫄 이유는 없거든요. 뒤에 0.4 이거 날려 0.04 날려도 상관없거든.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면 0.04 포기하고 손절치고 비트코인을 팔아버리면 저는 이득이기 때문에 돈으로서 이득 본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에이다 같은 경우도 지금 12평을 때렸어요. 그죠? 12평을 때렸다. 그리고 16.6이 꺾였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반동 더 나오면 이제 꺾기가, 에이다는 이제 만약 이제 올라가는 부분은 일단은 다 철성산. 설령 110원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건 다 청산. 청산하고 어디서 산다고요? 22평 중부선 근처에 다시 매수를 들어간다고요. 떨어져서 만날 수도 있고 옆으로 가면서 만날 수도 있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청산 빠져서 만나면 여기서 사면 되는 거고, 옆으로 기다가 만나면 여기서 사면 되는 겁니다. 살 때 믿을 만한 저점, 반등 저점이나 거래량 터졌던 이런 엘리어트 파동이나 이런 것들로 손절 기준점을 잡아 나가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고요. 뭐 손절 난 5% 손절하겠다, 10% 손절하겠다 그러면 5% 손절, 10% 손절 지키시고요. 그만큼 매수 자체를 집중력 있게 정밀하게 계획 잡아서 하셔야 된다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도 지금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와서 봤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7,300원 정도 라인에서는 매수를 일단 받아볼 만하긴 할 텐데, 이 관점은 일단 반등으로서만 유효합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단톡방에서 얘기를 나눴고요. 반등으로서만 목표를 노려보시고 7,500 전후 좀 공격적으로 봐도 7,500 전후 정도에서 시들 좀 넣고 7,300 정도까지 시들 넣으시고요. 여기 6,250원에 손절을 주고 들어갔어요. 아시겠죠? 네. 이 상승을 다 토해냈다는 건 반등이 와도 다시 빠질 거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신재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손절을 주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절은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기 위한,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준선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큰 시드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 에이다는 제가 100원 이까지 계속 그냥
그냥 계속 들고 있어라. 진짜 무조건 좀 줄이고 중간에 한 번에 이제 조심해라는 얘기를 한 번 했고요. 나머지는 다 남은 물량 계속 들고 있어라 그랬거든요. 그죠? 뭐 이오스도 보자면 뭐 이오스도 거의 다 왔죠, 그죠? 똑같아요. 이오스도 돌파 후 재돌파네. 여기 못 팔아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청산이에요. 이제 추세 꺾였죠. 이제는 빠지면 깨지는 거예요. 이제는 빠지면은 몰면 저 하단까지 내려간다. 500, 5,600원까지 간다고 보셔야 되는 거라고. 이제는 깨지면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는 꺾였잖아 추세가 4시간짜리는. 근데 일봉은요? 일봉은 이제 볼멘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죠? 단타 하신 분들 일봉상의 부분 청산 신호 나온 겁니다. 볼린저 밴드상 발사했던 볼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오늘 종가 마무리하고 내일 음봉이 쬐끈한 거라도 떨어지면 단타신 분들도 이제 청산 들어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완벽한 청산 신호예요. 올라갈 때 그때 하셨던 분, 여기 그죠? 올라갈 때 매도하셨던 분, 이거 사실 전량 매도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건데 일단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여기가 매도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올라가면 나머지 물량 조금 더 줄이고 그죠? 들어왔다 다시 가는 건 별로 안 좋거든. 더 줄이고 내려오면 여기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되겠지. 똑같잖아요, 모든 패턴들이. 근데 뭐 무포인 분들 여기서 막 산다? 그거는 손절 잘 생각해서 사세요. 무포인 분들, 얘도 요스 평소 관심 없었던 분들이 뭐, 야, 요스 이제 뭐 여드랍 한다더라. 야, 이거 호재 있다. 이거 들어가 보자. 야, 요스 좋다. 야, 지금 인터까지 올라가는 거 많이 더 올라가겠지. 해서 사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언성을 높여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근데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야기를 오늘 좀 그 채팅방에서도 단톡방에서도 많이 얘기 나눴는데 예전에 참 그런 서름을 많이 당했죠. 이토가 이편가 스토캐스틱 쌍바닥 이런 얘기하면서 이 쌍바닥이 뭔지도 모르냐고 뭐 무시도 많이 당하고 이런 말만 했지만 다 알죠. 그리고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알파, 비파, 시파, 뭐 이기파프라, AB, 시파, 뭐 XYZ, 뭐 접속파, 뭐 트리플 X,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뭐 발산, 블리시 트라이앵글, 뭐 베어리시 트라이앵글, 그죠? 그리고 저는 한글 쓰거든요. 상방 쇠기형, 뭐 하방 쇠기형 이렇게 한글을 많이 쓰는데 그런 이야기를 주구장창하게 되면 어렵잖아, 그죠? 재미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그나마 이해하기 쉬운 이동평균선과 볼린저 밴드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여기서는 잘 살면서 여기서는 왜 못 사는지 난 이해가 안 되고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친구는 30선에 지지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20선에 지지를 받았어요. 그죠? 수렴 후에 발산 양봉은 추격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항상. 그죠? 이건 추격을 해도 된다고. 무슨 손절 줘야지 무조건. 손절 없는 경우는 없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깨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깨 부셔버릴 가능성도 있거든. 손절 주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건 리스크 앤 리턴 게임이에요. 오늘 방송은 좀 예측보다는 그런 나머지 코인들 다 그렇게 똑같이 살펴보세요. 퀀텀도 마찬가지고요. 뭐 야인슈타인은 다 마찬가지. 뭐 펌핑 왔는데 내가 못 잡았네 이러고 서로 하지 마시고 똑같은 원리 룰대로만 하시면 계좌를 버는 거예요. 근데 펌핑 된 거 뭐 더 올라가는 거 아이가 여기까지 간다던데요. 이렇게 들어가면 골치 아프다고요. 룰대로만 하시면 계좌가 죽을 리가 없어요. 근데 아까처럼 뭐 수렴 후에 발산한 게 깨질 수도 있고 발산한 상승한 20편 깨질 수도 있어요. 그죠? 깨지더라도 깨질 신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손절률이 굉장히 중요해요. 손절률을 5% 아니 10%라고 칩시다. 손절률 10%라고 칩시다. 10% 손절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률이 70%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1,000만원을 들고 시작을 했어요. 1,000만원을 들고 시작을 했고 손절률 10%를 다 들고 있대요.
근데 추세가 터졌고 손절 10%가 나가지 않고 추세가 터졌다라는 것은 보통 상승률이 상당히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10%의 손절이 3번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야 30%예요. 30%면 50%의 수익이 나야 해요. 코인시장에서 50% 수익 나는 거 1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0%의 손절률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 10% 손절을 주지 않게 해서 심사숙고해서 진입자리를 보고요. 단순하게 누가 얼마까지 간다, 네가 여 사라더라, 저기 팔라더라 이런 말 듣고 하지 않아요. 나는 모르니까 못하고 니는 아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이걸 아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건 거를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는 결단력은 있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알겠지만요. 예측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이거 예측은 해야 되죠. 예측도 충분히 좋습니다.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이 어긋나거나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다음 예측을 하고 그 다음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가령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차트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자, 오늘 공부 단톡방에서 얘기를 나눴던 겁니다. ABC파의 관점이 있어요. ABC파의 관점이라면 이런 흐름이 있을 거고요. 이런 또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이 있을 겁니다. 머릿속에 두 가지가 동시에 그려져요. 1대1의 관점에서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이게 뉴트럴 포지션, 흔히 말하는 중립지역입니다. 안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여기서는 이제 뭐 매도 포지션을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뭐 앞전에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뭐 어디 갔노? 앞전에 뭐가 있었다고 앞전에 뭐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 ABC파의 관점에서 1대1의 관점에서, ABC파는 기존적으로 1대1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관점에서 여기 매도 포지션을 들어가 봤는데 이게 이렇게 빠질지 반등할지 난 잘 모르겠네. 그럼 여기서 청산을 하세요. 안 하면 되잖아. 모르는 걸 왜 들고 있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공부했던 거래량 터지는 캔들 하나, 양봉 캔들 하나 보고 요 밑에 손절 주고 다시 롱으로 진입을 하세요. 그럼 게임이 요 손절 나가면 끝이야. 나 이만큼 벌었는데 뭘. 요 손절 두려우세요? 그럼 하지 마세요. 이걸 왜 하십니까? 요 손절 주면 되잖아요. 요거 깨고 다시 올라가면 여기서 이 캔들 돌파를 또 다시 사세요. 이게 정말 하고 싶으면. 그럼 이까지 목표가 여기 성장되는 거야. 그게 여기서 여기까지 갑니다라고, 저는 여기까지 간다고 봅니다라고 말하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제가 550만을 지속적으로 외쳤던 그 자리가 이 논리라고. 이 논리. 550만 왔잖아요. 550만 넘어서 600만 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연중 저절 이탈하는 가능성을 배제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600만 원 넘어가잖아요. 지금 600만 원 넘어갔네. 그럼 연중 저점 이탈하는 이 시나리오, 우리가 여기서 끝났다면 이 시나리오, 그죠? 이 시나리오, 다시 말해서 이 시나리오를 배제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뭔 말입니까? 이거 내려오면 다시 상승한다고 보고 있구나, 이 사람이. 그러면 만약 이렇게 해서 엘리어트 파도 5파동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1, 2, 3 조정을 보고 그때는 이 자리가 또 매수 맥자리로서 아주 유효한 자리가 되겠구나. 이 자리가 아주 매수 맥자리가 되겠구나. 이 매물대를 기준으로 한 이 고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의 매수. 이때 매수를 하고 그럼 이렇게 되면 맨날 한쌤이라는 작자가 맨날 첫날 이야기하던 이 노란색 선이 바닥에 깔리고 이렇게 누운 그림이 되겠네. 그럼 여기서 터지는 양소는 여기서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물타기를 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구나. 이 정도 이해는 되잖아요. 그죠? 물타기 할 때도 여기는 손절이야. 손절 없는 매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해.
두 가지 시나리오 관점 중에서 이 시나리오를 배제하고 이 시나리오를 좀 더 높게 평가하겠다고요. 이제는 일단은 그 확률을 낮게 평가하겠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가면 저 이거 안 할 겁니다. 비트코인. 만약 여기서 막 5월 달에 막 1000만원, 800, 900만원 넘어가잖아요. 비트코인 안 할 거라고요. 이거 가치 없는 스캠이에요. 그러다면 이런 상승이 세상에 어디 있는데 이게 나오면 좋죠. 이게 나오면요.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 돼요. 여기 와야 돼요. 여기 100만원. 이게 와야 정상이야. 이게 정상적인 무브먼트라고. 흔히 말하는 우리 설거지 양봉이라고. 설거지 양봉. 그 지그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이제 물량 다 털라고 우리한테 다 떠넘기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기다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안 된다고. 이게 죄송하지만 안 된다고. 이게 비트코인 살려면 조정이 나와야 된다고요. 얘가 살기 위해서는 조정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1000만원 가는 게 좋아요? 나중에 1억 가는 게 좋아요? 조삼모사라고 지금 당장 1000만원이 더 좋은 사람도 있어. 나 다시는 꼴도 보기 싫어. 나 1000만원 그냥 오늘 다 털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근데 막상 그 사람 1000만원 오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지금 팔아야 될까요? 나 본전하는데 팔기 너무 아까운데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본전을 기다리는 사람이 왜 빠질 때 못 팔았을까? 올라가는데 어떻게 팔아요? 그 사람들 심리를. 그죠? 싫어요를 각오하고 지금 잔소리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나중에 먼 1억을 가는 게 좋으시면 그냥 가만히 그 흐름이 나오는지 여름 정도에서 그 흐름이 나오는지 판단을 하시고 올라가면 아이고 됐는가 보다. 이제는 흔들어도 그냥 가만히 들고 있어야지. 아이고 안 볼란다고 해서 5년 뒤에 볼란다고 유튜브도 보지 마시고 단톡방도 보지 마시고 그냥 나가버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잊고 사시는 거지. 그리고 뉴스에서 막 비트코인 뭐 떡상 엄청난 뉴스가 퍼부어되면 그때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한쌤 이거 뉴스 많이 뜨던데 좀 팔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언제 어디 사셨습니까? 얼마에 사셨습니까? 그러면 좀 반이라도 파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죠. 이해되셨죠? 그죠? 제발 우리 구독자님들 잔소리가 대빵 많아지고 싫어요가 대빵 많아지겠지만 오랜만에 심심찮은 좀 마음에 담긴 얘기를 했고요. 또 내일부터는 또 코인 시황에 또 집중적으로 임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봐주세요, 저것도 봐주세요. 솔직히 볼 것도 없는 거 자꾸 봐달라 해서 조금 그리고 냉정하지도 않고 막 시간이 치이는 느낌이 들어서 10시 밤 10시에 저희 톡방에 어떤 코인들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갖고 있는 보이는 대로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매매는 양방향으로 하시고 손절에 대한 이야기도 꼭 지켜주시고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